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잔재주를 부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코가 좀 납작한 백곰을 보는 느낌이 있습니다. 내구차 인테리어를 볼 때 제가 늘 좀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과장하는 게 아니라 거의 세단에 가까운 감각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자동차 중심의 라이프스타일 리뷰 미디어 더팍TV 정우성입니다. 오늘 완벽하게 새로워진 2020년형 6세대 포드 익스플로러입니다. 포드 익스플로러는 진짜 베스트셀링 모델입니다. 2016년, 17년, 18년에 각각 거의 5,000대 가까이, 6,000대 이상, 다음에 거의 7,000대 가까이 팔리면서 포드 코리아의 전체 판매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효자 모델이기도 했는데요. 2019년, 2020년에는 상황이 약간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이 대형 SUV 시장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이 포드 익스플로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의미, 그리고 맛에 익숙해진 분들의 애정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형 6세대 포드 익스플로러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2020년에도 이 포드 익스플로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2020년형 6세대 포드 익스플로러의 익스테리어는 신나게 드릴 법한 말씀이 그렇게 많이 있진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론 5세대 익스플로러하고 어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다 비교를 하고 뜯어보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6세대 익스플로러에 집중하기로 하면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잔재주를 부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어떤 선을 가지고 성격을 부여하고 싶다거나 어떤 점을 강조하고 싶다거나 어디서 멋을 부리고 싶다거나 그런 욕망은 거의 느껴지지 않고요. 어디까지나 이 포드 익스플로러라는 포드를 대표하는 대형 SUV의 정체성에 맞는 디자인 언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면을 굉장히 둥글고 담대하게 쓰고 있습니다. 보닛을 보시면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는지를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냥 면입니다. 하지만 공격적인 면이죠. 이 차가 어떤 지형까지 흡수할 수 있고 어떤 지형까지 감당해서 달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느낌은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이 전 세대를 보면 약간 각져서 라디에이터 그릴과 헤드램프가 좀 분리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역시 최신 트렌드를 좀 반영하는 느낌이죠. 헤드램프가 좀 얇아지고 라디에이터 그릴이랑 이 헤드램프가 하나의 디자인 언어로 통일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약간 동시대를 반영하는 거죠. 라디에이터 그릴 가운데 이 포드 엠블럼이 굉장히 크게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클래식한 로고이기도 해서 최신 차에 이 로고가 붙어 있는 걸 보는 기분도 썩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멀리서 보면 굉장히 거대한데 이 면이 뭉툭하고 담대하기 때문에 코가 좀 납작한 백곰을 보는 느낌이 있습니다. 덩치가 굉장히 큰 SUV지만, 그리고 얼굴에서도 담대한 느낌을 여전히 주고 있지만, 그 와중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아주 정확하게 들고 있습니다. 자, 6세대 포드 익스플로러의 규모를 제대로 보시려면 이 측면부를 보시면 됩니다. 5세대 익스플로러에 비해서 전장과 전폭이 1cm씩 늘어났고 전고는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6세대 포드 익스플로러는 전장이 5050mm, 전폭이 2005mm, 그다음에 전고가 1775mm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보통 숄더 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선이 저한테는 진짜 숄더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 보닛이랑 헤드램프 부분도 굉장히 높게 느껴지고요. 여기가 높은 만큼 아랫부분이 도톰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전고는 전 세대하고 같기 때문에 그만큼 이 데일라이트 오프닝이죠, 이 디엘로 부분이 날렵해졌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A필러가 누워있는 각도, C필러가 액센트를 주고 있는 컬러를 보시면 전면부에서 디자인 변화를 줬던 그런 언어를 전체적인 비율에서 또 어떻게 주고 있는지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또 하나 측면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6세대 익스플로러는 후륜구동입니다. 플랫폼이 완전히 바뀐 신형 모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얼굴과 앞바퀴 사이죠, 그러니까 프론트 오버행이라고 하는데요, 거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앞으로 달려나가는 비율이 완성이 됐어요. 앞으로 달려나가는 역동적인 비율, 그 다음에 무게중심이 밑에 있고 위에는 날렵한 또 그 비율, 이런 게 합쳐져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주 다른 차가 됐고 훨씬 멋진 차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측면부에선 두 개 있습니다, 여러분. 숄더 라인과 캐릭터 라인이죠. 캐릭터 라인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닛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백하게 딱 하나만 그어놨어요. 보통 역동적인 느낌을 주고 싶어 하는 차들은 뭐 앞에서도 가고 뒤에서도 오고 곡선도 있고 뾰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디자인 기교를 구사를 하는데, 이 포드 익스플로러는 그렇게 선으로 뭔가 인상을 주는 대신 전체적인 비율, 포션, 그다음에 구동 방식 이런 데서 훨씬 더 큰 맥락의 변화를 추구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6세대 포드 익스플로러에서 가장 보수적인 변화를 보인 부분, 바로 이 테일램프 부분입니다. 엉덩이 부분인데요. 여기는 뭐 정말 이 전세대랑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대신에 이 익스플로러의 정체성, 이런 걸 좀 더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포드 익스플로러, 다음에 Go Further라고 번호판에 써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말이 이 차의 정체성을 요약하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엉덩이 부분의 디자인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데서 섭섭함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뒷부분의 정말 놀라운 점은 이 트렁크를 여는 순간부터 시작하니까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세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6세대 포드 익스플로러의 인테리어 딱 두 가지 단어가 생각났어요. 적당하고 깊다. 적당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브랜드는 보면 이 인테리어에 쓸 수 있는 재질 세 가지가 있잖아요. 나무, 금속, 가죽,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속, 나무, 가죽, 그리고 여기 우레탄 재질, 우레탄 폼 재질이죠. 그냥 되게 적당해요. 섭섭하지 않아요. 나무가 그렇게 고급스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쁘게 적당히 과하지 않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시트 가죽은 어떤 부분은 인조 가죽이고 어떤 부분은 천연 가죽이지만 앉았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고요. 이 시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통 미국 차를 탈 때 이 앉는 순간 푹신하게 앉을 수 있는 그 착좌감이라고 할까요? 진짜 푹신한 가죽 소파에 앉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그 느낌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느낌도 굉장히 적당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푹신하지 않고 딱딱하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시트 포지션은 꽤나 낮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미국 차의 인테리어를 볼 때 제가 늘 좀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인테리어에 그렇게 막 최신 디자인 언어를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은 크게 들지 않지만 첨단 기능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참 신기해요. 이 8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는요, 익스플로러의 덩치에 비해서 큐트한 사이즈지만 만져보면 굉장히 예민하고 잘 작동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쓰다 보면 충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웬만한 기능들은 이 스티어링 휠에 다 적용되어 있고, 주행 보조 장치 여기 있고요. 그리고 패드 시프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따 주행 성능 파트 얘기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아날로직한 계기판, 그리고 가운데에 디지털 화면이 있는 그런 형식을 채택하고 있고, 엔진 거는 버튼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좀 특이한 것들 몇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여기에 기어봉이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가 되게 많아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누를 때 기분이 되게 좋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일반으로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노멀 모드인데, 오른쪽으로 돌리면 에코와 스포츠와 견인 모드가 있습니다. 이미 다양하죠. 그런데 아까 그 일반 모드에서 왼쪽으로 넘어가면 오프로드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와요. 미끄러운 길이 있고요, 산길이 있고요, 깊은 눈길과 모래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로드를 세 가지 옵션으로 구분을 해놓고, 다음에 일반, 에코, 스포츠, 견인 모드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믿음직하죠? 믿음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디오 시스템은 뱅앤올룹슨입니다. 사실 기대를 좀 많이 했는데 완전히 하이파이 뱅앤올룹슨은 아니고요. 뱅앤올룹슨의 약간 대중적인 버전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 세대 소니 오디오에 비해서는 굉장히 섬세하고 되게 들을만한 소리를 들려준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정도의 세팅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적당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균형을 놀랍게 지키고 있고, 제가 그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는 적당함, 그리고 두 번째는 깊이입니다. 이 깊이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이 수납 공간에 대한 얘기예요. 열어보시면 정말 깊습니다. 여기도 보면 깊숙이 공간이 있고요. USB랑 C 포트 있고, 여기 C가 잭 있고, 여기도 열어보면 어마어마한 깊이의 수납 공간이 있어요. 이거 뭐 500ml짜리 생수통이 들어가도 남는 깊이고요. 이런 깊이 있는 공간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여기도 있고,
문에 수납 공간이 또 있는데 여기도 되게 깊습니다. 여긴 뭐 1.5L가 충분히 들어갈 것 같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휴대폰 충전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무선 충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적당함과 깊이감, 이 포드 익스플로러의 인테리어를 이해하는 두 가지 단어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껴뒀던 마지막 한 가지 키워드, 바로 공간감입니다. 자, 여러분, 2열 공간이 이렇게 넓습니다. 지금 이 앞 시트가 아까 촬영 때문에 뒤로 좀 밀어놓은 상황인데요. 아마 제 운전 포지션에 맞추면 이 무릎 공간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운전석 뒤랑 조수석 뒷좌석은 거의 운전석이랑 조수석이랑 같은 스케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당기면 이만큼 오고요. 그 다음에 뒤로 밀면 이만큼 또 가요. 근데 앞으로 완전 이렇게 해도 무릎 공간이 물론 좁지만 당긴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뭐 인색하지 않고 등받이 각도가 또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누울 수 있는 자세로 세팅을 해 놓을 수 있는 거죠. 뒤에서 보시면 이 파노라마 선루프의 규모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좀 뭐랄까요, 경치 좋은 데서 좀 눕고 싶죠. 자, 여러분, 트렁크 공간이 이렇게 광활합니다. 지금 3열은 접어놓은 상태인데, 보통 왜 제원필 보시면 이 트렁크 공간이 뭐 3열 폈을 땐 몇 리터, 접으면 몇 리터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그냥 광활해버리면 그 리터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앉을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정좌로 앉았는데요. 가족들을 좀 불러서 고스톱 칠 수 있는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여행 가방 세로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거를 가로로 쌓으면 2인 가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2열을 이 상태에서 또 접으면, 제가 아까 정좌를 하고 앉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엔 누울 수 있습니다. 요즘에 차박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정말 럭셔리한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이 포드 익스플로러 가지고 차박 여행을 가신다면 그때는 뭐 차방이라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 한 개 더 있는데요. 이 3열 시트 폴딩한 게 포드 익스플로러에서는 자동입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오고요. 왼쪽 오른쪽 따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또 너무 편리한 기능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쓰다 보면요. 자, 여러분, 3열 공간은 이 정도입니다. 여기에도 팔을 얹을 수 있고 컵홀더도 있고 수납 공간, 깊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스피커도 있고 공조 장치도 있어요. 공간은 이 정도예요. 이게 편하게 앉을 수는 없거든요. 지금 이 2열 시트를 앞으로 조금 밀어놓은 상태인데요. 이거를 완전히 뒤로 당기면 무릎 공간이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중학생 정도까지 좀 이동하기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 3열 시트를 접고 넓은 짐칸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가족들끼리 조카가 온다거나 뭐 이럴 때 2명 정도 더 앉아야 돼, 그럴 때는 이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도로 위에 올라왔습니다. 이 포드 익스플로러 2020년형 6세대는 여기도 뭐 역시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역시 공간감이 차 안에서 운전을 할 때 굉장히 다른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벼움이에요.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가벼워진 게 기분 탓만은 아니에요. 실제로도 가벼워졌고 110kg이 줄었어요. 그 가벼움이 달리면 곧바로 느껴집니다. 제가 아까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설명하면서 계속 백곰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북극곰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동물 1등 아니겠습니까? 덩치는 큰데 엄청 빠르니까. 이 익스플로러도 그렇습니다. 되게 빨라요. 예상 외로 빠르기 때문에 전 되게 놀랐어요. 지금 그냥 일반 모드인데요. 일반 모드에서 풀악셀을 하면, 이게 지금 2.3L 에코부스트 엔진인데요, 달려나가는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거 과장하는 게 아니라 거의 세단에 가까운 감각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스포츠 모드로 달려보면 느낌이 또 많이 달라집니다. 소리도 다르고요, 달려나가는 느낌도 다르고, 전장이 5m가 넘는 차인데 이 크기를 생각하면 뭐 거의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푸드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을 잡는 감각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감각이에요. 이 3시, 9시 방향에 좀 도톰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잡고 돌릴 때 기분이 괜찮고요. 그리고 지금 이 익스플로러에 적용되어 있는 안전장비가 또 섭섭지 않게 다 들어가 있어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들어있고,
전방 추돌 방지 장치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차선 이탈 방지 장치 들어가 있고요. 중앙 유지해주는 장치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앞차와 충돌할 것 같을 때 이제 스티어링 휠을 꺾어서 충돌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차가 좀 더 도와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감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 감각을 느꼈을 때 거기에서 이제 좀 고급감이랄까 이런 게 드러나는데, 이 6세대 익스플로러는 굉장히 나긋나긋합니다. 되게 자연스럽고 부드러워요, 이 차를 제어하는 감각이. 그래서 여러모로 산뜻하고 그런 게 안에서 굉장히 조화롭게 느껴지기 때문에 여기서 5세대 익스플로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2.4L 에코부스트 엔진을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왜냐면 늘 좀 버거워하는 느낌이 있었고, 너무 푹신푹신하고 소파 같은 감각인데 엔진도 왠지 빠릿빠릿한 느낌이 없으니까 이 차를 타는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미국 차는 이런 느낌인가 보다, 뭐 머스탱이나 콜백 같은 느낌이 아니면. 근데 이 6세대 포드 익스플로러는 아주 다른 감각입니다. 주행 감각도 5세대랑 비교하면 훨씬 더 타이트해졌어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 대형 SUV라는 장르, 그 다음에 온 가족이 탈 수 있는 차라는 거, 온 가족이 탔을 때 모두가 안전해야 된다는 기본 전제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아직 안 타보신 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걸 듣고 이거 너무 딱딱하지 않나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기본적으로 휠베이스가 되게 길고 전장이 길기 때문에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의 감각도 되게 부드럽고, 지금 운전석에 앉아서 제가 이렇게 보닛을 내려다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차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작은 요트를 띄운 기분입니다, 이 도로 위에. 그럼 이제 진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죠, 어디까지나. 뭐 상황에 따라서는 또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선택의 여지가 넓어졌다는 게 이 6세대 포드 익스플로러가 가장 달라진 점이에요, 5세대에 비해서. 사실 뭐 아까 디자인이나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때는 큰 틀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냥 살짝살짝 터치가 가미되고 뭐 스피커가 바뀌고 이런 정도인데, 달려보시면 이 6세대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6세대 포드 익스플로러를 안팎으로 경험해보고 또 달려보면 이 차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였는지가 정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넓은 공간은요, 그냥 이건 진짜 방 한 칸이에요. 패밀리카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또 너무 많은 거죠. 우리가 아이랑 같이 이동하고 또 어른들이랑 같이 이동을 하다 보면 공간이 아쉬울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여지가 진짜 많은 차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직스럽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차를 이렇게 풍성하게 경험을 하다 보면 포드 익스플로러가 지향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일상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걸 또 아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럭셔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드라이브 모드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끄러운 길 있고 산길 있고 깊이 쌓인 눈, 그다음에 깊은 모래, 이런 드라이브 셀렉트 모드가 다 있는데 견인 모드도 있고요. 도시 생활에도 물론 부족함이 없는 차지만 야외로 나갔을 때, 그리고 조금 더 익스트림한 상황을 만났을 때도 다 소화할 수 있는 차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럭셔리라고 생각해요.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뭐 경제적으로나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지 또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합쳐본다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과 함께 시간이 있을 때 그렇게 멀리 갈 수 있다. 이 익스플로러의 캐치프레이즈죠. Go further.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탐험하는 마음으로 이 차를 즐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이 6세대 익스플로러가 지향하는 라이프 스타일인 것 같고, 제가 이해하던 그리고 제가 짐작하던 익스플로러의 라이프 스타일에 비해서 훨씬 더 럭셔리한 느낌이었어요. 그런 호사스러운 감각이 참 좋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게 지금 2.3L 터보 엔진인데요. 최고 출력은 304마력, 그 다음에 최대 토크가 42.9kgm입니다. 기어가 10단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이거 거의 트럭 수준인데, 그래서 이게 저 다닐 때는 어마어마한 힘을 낼 것 같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수가 높다는 건 고속주행할 때 엔진을 아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서요. 연비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뭐
막 덩치도 있고 하니까 경제성으로 타는 차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10단 기어를 충분히 쪼개서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전 세대에 비해서 확실히 좀 연비에서 유리한 점이 있을 거예요. 이 포드 익스플로러는 굉장히 실용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해진 장르이기도 한데요. 이 차가 본질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왕 이 차를 타고 멀리 떠나기로 마음 먹었다면 훨씬 더 먼 곳으로 떠나라고 자꾸 부추기는 느낌이에요. 익스플로러라는 이름, 탐험가라는 뜻, Go further라는 그 문장처럼요. 가능하다면 몽골 사막 어딘가를 몇 날 며칠이고 달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북유럽 어딘가를 또 많이 달려서 오랫동안 달려서 오로라를 볼 수 있다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럴 때 우리 가족이 옆에 있을 수 있다면 또 얼마나 좋은 기분일까. 이런 너무 많은 상상들을 하면서 이 차를 시승했습니다. 이 넓고 광활한 공간 안에 그런 상상, 꿈, 희망까지 다 담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2020년형 완벽하게 새로워진 6세대 포드 익스플로러 같이 시승했습니다. 저희는 곧 다른 차, 다른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